앞으로 사실 웬만한 그 혐오 시설들이 다 지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앞으로 이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좋은 일은 지금 할 권한이 없고 부정적인 일을 막을 권한이 없는 지금의 읍면의 실정. 파면 다음은 읍면이다. 파면 지금이 파면 직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농사를 한 번씩 짓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이건 좀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옛날 조선 시대 선출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80%는 동에 살지만 그래도 20%는 여전히 읍면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라도 아직 살맛이 있는 읍면살이에 대해 부드럽고 찬찬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자분자분 시작합니다. 자분자분은 읍면자치 공동행동에서 기획한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자분자분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컨텐츠가 읍면동리 도시군구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김용수입니다. 네, 농사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읍면도 점점 활기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읍면의 활기 같은 존재인 두 분을 첫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해 보았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옥천에서 온 박누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부담스러우셨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디까지 소개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일도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어떨까요? 옥천에서 월간 오기네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승수쌤. 네, 저는 그 여기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네. 살고 있고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도 맡고 있고, 네,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면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두 분이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알려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청취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좀 소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네, 이름에서 드러나듯 월간지이고요. 네. 네, 지역 잡지이고 그 옥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뭐 지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실리는데 사람 인터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옥천과 같은 농촌 지역에 주목해야 될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도 같이 좀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또 지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농부는 어떤? 일단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농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난개발 같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그분들이 잘 반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네, 일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어쨌든 뭐 농촌의 그런 현안들을 좀 도와드리고 또 그걸 보다 보면 뭐 법제도가 워낙 잘못된 게 많으니까 기업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좀 바꾸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신 거는 좀 읍면살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모시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은 다 읍이나 면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뭐 옥천, 읍에 살고 있습니다. 홍동면에 네, 살고 살고 계시고 어쩌다가 또 읍면의 주민으로 살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네. 2010년에 옥천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옥천 신문사라는 이제 주간 신문사의 취재 기자가 되면서 옥천에 오게 됐는데 네. 이제 뭐 당연히 신문사가 읍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터를 잡게 됐고요. 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곳 역시도 옥천 읍에 있어서 네,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전에 산 곳은 저는 어쨌든 시 단위에서 계속 살아왔고 그 읍과 면이라는 개념은 학교 다닐 때 사회책에서 봤던 것이 다였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이곳의 주민이 되고 읍과 면이라는 곳의 어떤 이 풍경을 마주하게 된 거는 이제 2010년부터죠. 네, 저도 이제 뭐 대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살다가 여기 온 건데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면 지역에서 태어나서 네. 면을 벗어난 다음에 탈면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당연히 그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뭐 살다가 이제 2013년에 여기 이제 홍동면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네. 집도 마련하고 네. 완전히 내려온 게 2017년. 네. 지금 이제 한 8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장곡면에 살고 있는데요. 직장은 이제 홍동면이고, 네,
내려온 지는 이제 5년 차인데 사실 저는 좀 태어나기를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오. 읍에서. 네, 예. 전 전북 임실이라는 곳에서 어, 태어났고 치즈. 네, 치즈의 고장. 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사회 시간에 임실의 특산물은 고추라고 배웠어요. 아. 순창 고추장, 임실 고추. 오호.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전주로 유학을 나갔거든요. 음. 가족들이 다 음. 이제 전주 도시로 이사를 나가면서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는 읍과 면에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도시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커서 꼭 농촌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막연하게.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잘 맞아가지고 2021년도에 다시 귀촌을 했고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네, 장곡면, 홍등면으로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 누리쌤이나 수쌤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읍면과 현재 읍면의 어떤 변화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얼마 안 됐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꽤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그 전부터 봤던 읍면의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기억하고 있던 전형적인 읍면의 모습이라면 어떤 거가 있을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이제 그 면에 사셨거든요. 네. 어릴 때 이제 주말마다 갔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 이제 되게 작은 학교가 있고 그 학교 주변으로 아주 작은 구멍가게가 두어 개 있고 정말 낡은 가게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걸리 나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본다거나 그냥 그랬던 게 되게 인상적으로 저한테 좀 남아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2010년에 옥천에 와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이 다이긴 한데 2010년에 와서 느꼈던 거는 정말 작구나. 규모가 정말 작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유 있고 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 면 지역의 모든 공간 자체가. 근데 지금 현재 느끼는 거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쪼그라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보다 제가 2010년에 와서 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은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98년인가 2000년까지 농촌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96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야 될 학교가 임실 서초등학교였어요. 근데 그때 전교생이 큰 누나가 다녔으니까 전교생이 대략 60명 좀 안 되는 4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그 읍 굉장히 구석진 곳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하나의 면 소재에 있는 학교 면 구석에 있는 학교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폐교가 될 예정이라고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어차피 폐교돼서 읍내에 있는 학교로 갈 텐데 뭐하러 저기를 보내냐라고 해서 저를 이제 읍내 위장 전입을 시켜주셨어요. 위장 전입 시켜주셔서 그 읍내에 있는 학교로 다니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학교가 폐교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다니지 않아가지고 1시간 40분 정도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서요? 예, 걸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학교 가려고 이제 도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차가 다 저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문 열기 전에 막 학교 들어가고 막 이랬고 예전에 기억해 보면은 장날에 사람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요. 북적북적했던 기억이 엄청 많이 나서 뭔가 어린 마음이지만 되게 읍내는 되게 활기가 돋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고향에 가면은 일단 장에 가도 뭔가 활기가 좀 없는 듯한 느낌이고 제가 다니던 모든 점포들이 하나 두 개씩 다 그쵸. 사라지고 특히 면에 있던 자주 갔던 목욕탕은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말씀하셨듯이 쪼그라들기도 했고 활기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과거보다는 활기가 좀 줄어든 곳이지 않나 읍면이라는 곳이 그런 생각을 요새 최근에 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이제 아버님이 탈면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이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워낙 이제 저희는 완전 시골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하여튼 시골은 좀 완전히 다른 세상. 제가 살던 도시랑 어릴 때도 기억이 너무 다른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제가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 후반에 이제 농활이라는 걸 그때는 많이 갔으니까 네. 그때 갔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뭐 여기 충남에도 한 지역도 갔었고 전남 나주에도 갔었는데 농활을 그때는 정말 학생들이 많았어요. 초등학생들이. 아이들이 많았어요. 정말. 농촌인데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농활 간 대학생들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일부는 이제 꼭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이런 걸 꼭 하는 그 팀이 있었거든요. 일부는 이제 농사일도 돕지만 그 정도로 그때 농촌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농민들 연령대가 지금 보면은 정말 젊었던 예, 뭐 30대, 40대 맞아. 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20대니까 뭐 대학생인 20대들하고 3, 40대 농민들하고 같이 뭐 막걸리도 마시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한 88년, 89년 이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하고 이제 지금 제가 농촌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이제 이거는 엄청난 차이들이 있고 형님 동생 할 수 없죠 이제. 네, 아니 형님 동생이긴 한데 연세가 이제 상당히 좀 60, 70대들끼리 형님 동생 하는 거니까 지금 농촌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반대운동 하는 걸 도와드리러 좀 여기저기 다녔어요. 핵폐기장 반대운동, 댐 반대운동 이런 거. 네. 다니면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강원도 어딘가 가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인구가 줄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반대운동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이상 반대를 안 하고 그냥 이 기회에 땅 팔고 떠나자라는 얘기들을 맞아요.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반대운동 하던 주민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정도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반대 운동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 보통 예를 들면 핵발전소 같은 것도 처음 들어오려고 하다가 한번 반대해서 막아내면 그다음 또 들어올 그게 보통 그렇거든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가 많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반대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댐이든 뭐 원전 같은 거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차라리 땅 팔고 떠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 들은 게 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반대운동 주축이 한 50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홍성에 와서 이제 살면서 농본 활동을 하던데 요즘에는 저희 이제 대책위원장님들 평균 연령대가 60대 후반 그리고 뭐 많으면 70대까지도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 활동하는 분들 자체가 없는 거죠. 너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차라리 그냥 다 귀찮으니까 그냥 팔고 떠날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고 많이 나오고 맞아요. 진짜. 확실히 그리고 인구 감소, 고령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떠나갔고 그리고 떠나간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 늙어가는구나 지역 자체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옥천 같은 경우도 그 동이면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대청호를 끼고 있는 동네가 있고 그쪽 일대가 또 환경부가 지정하는 그 생태 관광 지역으로 이제 또 지정되기도 한 곳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 골프장 건설이 확정이 되어서 골프장이 이제 첫 삽을 뜨는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미 15년 전쯤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동네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는 막 어르신들이 그 군청 앞에 천막 치고 반대 운동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막 유인물도 뿌리시고 그게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반대 운동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발사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의 이후 스텝을 밟지 않으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골프장이 이제 못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2년 전에 갑자기 또 그 개발사가 등장하면서 그 건설사가 등장하면서 이제 막 추진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를 한 상황이고 진짜로 이제 만들어질 일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말씀하신 게 느껴져요. 그때만 해도 막 한 70대 어르신들이어도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난 내 땅을 지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1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다들 80대가 되시고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기력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래 뭐 보상금 받고 난 죽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 앞으로 사실 웬만한 그 혐오 시설들이 다 지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앞으로 이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반대할 사람도 없고 이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욱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시설물 아닌 시설물이 들어오는 명분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농촌이 인구가 줄고 경제 활성화, 경제 이런 활성화 얘기하면서.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도시하고 농촌의 그 소득 격차 같은 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후반에 이제 제가 농활 다니던 시절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하고 소득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벌어져 왔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뭐 농촌을 더 개발하면은 그게 좁혀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개발은 계속하고 뭐 그런 공장이나 유해 시설들은 다 농촌으로 들어오는데 이 도농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의 개발이 전혀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됐다 제가 생각에는. 저는 제가 다니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막 공장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작은 공장들이 막 진짜 이게 농촌인지 구로공단을 옮겨온 건지 모를 정도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농촌 지역 중에. 그럼 거기 인구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기숙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농촌만 망가진 농촌에 학교하고 집들 사이에 그렇게 공장들이 막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도 나까지는 여기 살아도 내 후세대가 여기 살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세수 확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공단이 들어오거나 골프장 같은 이런 대규모 무언가 개발 사업이 됐을 때 그만큼 지방세 수입원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는 이미 10여 년 전의 수치이긴 하지만 그 충북 도내에서 제일 큰 골프장이 있는 곳이 음성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음성에 있는 그 골프장이 음성군에 내는 그 세수가 그 세금이 1년에 2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게 그건 한 10년 전의 수치라서 지금 분명히 변화는 있겠지만 그 뭐 사실 그 2, 3억 정도의 그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 광대한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런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역 사회를 설득하려고 하고 사실 또 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옥천 같은 경우도 골프장 찬성하는 그 찬성파의 목소리가 되게 많이 커져 있거든요. 현수막도 걸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계속 어떤 마타도어로 같이 그냥 확인되지 않은 그렇지만 뭔가 되게 솔깃하게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뿌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어쩔 수 없이 납득하게 하는 그냥 그래 우리 동네 어쩔 수 없이 저거라도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농촌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름의 농촌다움, 읍면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여러 농촌 지역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좀 그런 사례 중에 인상 깊거나 기억나는 읍면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사실 홍동이나 장곡이나 혹은 옥천의 이 안남이나 이런 것도 워낙 또 유명한 사례이기도 해서 네네. 뭐 예를 들어 면순환 버스가 있다거나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문해학교를 만든다거나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 자체가 또 그렇게 굉장한 어떤 주민 자치의 힘,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이런 작은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탄탄히 해온 것이 이후에 후대까지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 지역에 가면 이제 또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함께 저는 제일 그러니까 안남면이나 혹은 이제 다른 면 지역에 갔을 때 제일 크게 놀라게 되는 스스로 항상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은 얼굴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 읍면자치 얘기할 때 얼굴 있는 자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면에 가 있으면
그냥 어르신들 그냥 지나다니면서 참 근데 그 집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모르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고 그리고 일단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잘 계세요 뭐 이런 인사들을 다 나누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면회 갔을 때 느끼게 되는 읍과는 또 다른 감각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혹시 기억나는 어떤? 저는 뭐 제가 다니는 지역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좀 부정적인 일 때문에 반대를 하는 지역들에 다니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진심으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고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아예 이런 게 자체가 이슈가 되질 않죠. 네. 그냥 뭐 다 그냥 방관하거나 뭐 찬성하면은 아예 그 지역에서 이슈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 돈 털어가지고 주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막 그래도 동네를 지키겠다고 반대 운동 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농촌이라는 것은 좀 뭐랄까 이렇게 그 농촌이라는 그 자기 마을이나 자기 면하고 자기 아니 관계가 남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랄까 이렇게 끈으로 연결돼 있다고 해야 되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그리고 자기가 이 뿌리 내리고 살았던 땅과 마을과 이 지역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자기의 어떤 삶 자체가 약간 뭐랄까 위협받고 부정당하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사실은 몇 년째 막 이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그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농촌의 희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기 마을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고 이런 게 그런 게 또 희망이지 않을까. 또 그런 지역들 중에 보면 다행히 또 이게 뭐 백지화가 되면서 이렇게 요즘에는 막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대한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마을이나 우리 면을 좀 더 어떻게 좋은 곳으로 만들까 그런 또 시도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뭐 대안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말로 이야기하는 대안은 사실 뭐 탁상 비슷한 탁상 공론 비슷한 네. 건데 자기 동네에서 그런 걸 실제로 만들어 나가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산업단지는 안 들어오기로 하고 축사 같은 것도 냄새난 축사도 좀 철거하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뭐 귀농 귀촌자를 위한 주택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희망적이지 않을까 또. 어디가 그런 곳인가요? 그 충북 계산의 사리면이라고 예, 사리가 그 우리 라면 사리 국수 사리만 있는 사리면도 있는데 그 사리면이 지금 네. 그 산업단지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정말 그 동네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군청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가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 대안이라는 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다 우리가 다 농촌에 또 너무 또 아까 좀 약간 힘든 이야기만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있고. 그래서 네. 뭔가 저는 최근에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2030 세대에서 특히 젊은 층에서 되게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나다움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나다운 삶을 사는 것.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아, 되게 중요한 말이네. 대안적인 삶을 찾는. 근데 그 나다움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소비 지향적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에서의 어떤 대안적인 삶을 그 도시라는 그 틀 안에서 계속 찾다 보니까 저는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막 유행처럼 막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그 나다움이라는 게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소비 중심적으로 이제 풀리고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 키워드가 사실 예전에 이제 읍면 특히나 이제 면 단위에서는 훨씬 더 일찍 그냥 그 키워드 그 명명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우리답게 사는 게 뭐지 나답게 사는 게 뭐지를 항상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자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들의 사례가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도시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게 되게 또
참 좀 풀 수 없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쉽게 딱 와닿을까 이런 고민들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그 키워드가 또 다시 떠올랐네요. 네, 나다움이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그 논농사를 조금 늘리면서 그 논을 빌려주신 그 마을 노인 회장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노인 회장님이 땅에 대한 애착이 너무 그 높고 그 농사와 땅이 너무 소중한 분이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러 댁에 방문했더니 거의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의 느낌으로 내 농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어떻고 뭐 언제 구했고 얼만큼 일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셨냐 뭐 가족 친척분들은 다 서울로 혹은 도시로 떠나지 않았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뭐 자기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는 순간만큼 되게 자유로웠다.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상황을 조절해 가지고 하늘의 땐을 따르긴 해야 되지만 그 되게 그 자유로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다움이라고 하니까 그 어르신에게 농사 짓는 게 자연스럽게 자유로움을 좀 발휘하는 나다움이셨겠다는 생각이 그냥 쓸데없이 들었어요. 맞네요. 근데 사실 진짜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나답게 일하는 네. 그리고 이 땅답게 네. 살아간 이 땅에게 땅답게 살 수 있는 네. 방법을 우리가 뭐 골프장 만드는 게 아니고 건물 세우는 게 아니고 땅이 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사실 농촌이라는 건 되게 필연적인 것 같아요. 어떤 자치라고 우리가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나답게 사는 삶,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이 농촌에선 훨씬 더 쉽고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남 같은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옥천군 안남면 같은 경우도 뭐 작은 도서관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다거나 아니면 문해학교를 만든다거나 이런 면순환 버스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도시 같은 곳에서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규모도 너무 크지만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일단 애초에 바탕이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더 쉽게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해봐가 아니고 좋은 것 같아 그럼 나는 뭘 하면 좋지? 이라고 이제 딱 연결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농촌의 특히 면 단위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역동적이고 더 활발하고 더 또 생기가 넘치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뭔가 이게 읍면의 새로운 활기, 새로운 생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글쎄 이제 그 결국에는 사람이겠죠. 사람.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고 농촌은 또 사람이 귀한 곳이잖아요. 네. 네. 실제로도 귀하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농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마을에서도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을의 일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고 면으로 가면 면은 사실은 도시 분들은 뭐 면에 인구 2,000명 3,000명 사는 면이 뭐 면 정말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할 수 있겠는지 면이 정말 넓거든요. 면에서 리더가 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 한 뭐 30가구 40가구 있는 마을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좀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달라지는데 면은 정말 넓기 때문에 면에 뭐 한 그런 마을이 면에 한 2, 30개 있다 치면 그 2, 30개를 아울러서 어떤 그 면에 어떤 방향성을 잡아 나간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걸 했던 경험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마을이든 면이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을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마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면사무소나 군청하고 관련된 일이다. 뭐 그러면 뭐 우리 마을에 뭐 예를 들면 뭐
뭐 교통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거는 면이나 군청하고 이야기하는데 면에 가보면 면에 또 권한이 없어요. 네, 네. 결국에 모든 건 다 군청으로 가야 해결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마을이나 면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게 저는 지금 좀 문제가 아닌가. 네. 자치권이 없다는 게. 아. 예. 그리고 도시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웬만한 일은 민원으로 해결하잖아요. 네, 네, 요구하고 민원 내고. 네, 네, 네. 농촌은 또 그러기도 힘들어요. 뭐 군청에 있는 공무원 보고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시시콜콜한 거 다 해결하라고 하면은 말하기도 힘들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촌은 많은 문제는 마을이나 면 단위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해야 되고 군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인데 시스템이 오히려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그렇죠. 마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마을에는 권한이 없고 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면에는 권한도 없고 돈도 없고 다 모든 걸 군청으로 가야 되는데 또 군청에 있는 분들 공무원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여기 살지도 않아요. 인근 도시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뭔가 주민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마을이나 읍면 단위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읍면자치겠네요. 그렇죠. 읍면자치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단어가 안 나오네. 읍면자치. 그게 그렇죠. 읍면자치라는 게 사실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읍면이라는 개념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회책에서 보던 것이 다였고 살기 전까지는 이게 나한테 와닿지 않던 개념이었는데 전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은 너무 멀리 있는 혹은 내 삶에서 아예 나와 상관이 없는 무언가고 거기다가 자치라는 어떤 우리가 사실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이런 정치나 자치를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읍면과 자치라는 이 두 개의 이 단어가 딱 합쳐지는 순간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근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제가 이제 나다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나답게 사는 걸 찾는 것이 자치이고 그리고 그거를 저 위에 있는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내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읍면자치다. 아주 쉽게 다소 납작하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저희가 사는 홍동면에 지금 수요일만 마을 택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수요일만 마을 택시가 오. 돌아요. 수요일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수요일만 마을 택시를 돌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시골은 지금 버스가 안 다니는 마을들도 너무 있고 많죠. 버스가 하루에 뭐 한두 대 다녀가지고는 그 교통 접근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을 택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수요일만 마을 택시. 왜냐하면 돈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월, 화, 목, 금, 토, 일도 읍내나 그쵸. 어딘가에 나가긴 갈 해야 일이 되잖아요.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면사무소에 좀 재정이 있으면 네. 월요일 수요일만이 아니라 뭐 월수를 하든 월수금을 하든 훨씬 나아질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럴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게 이제 자치권이 없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런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도 다 군청을 통하지 않으면 또는 뭐 심지어는 도청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러면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라는 거는 자율적으로 어떤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없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하부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데 군청에서 짜여진 예산 안에서 하고 군청에서 돈을 사실 받아서 돈을 쓰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거죠. 조금 있는데 그 조금 있는 돈은 이제 뭐 재해가 발생하거나 시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쓰는 정도지 뭔가 좀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면을 위해 가지고 뭘 계획을 해서 쓸 만한 그런 돈은 면사무소에는 없는 거죠. 그건 다 이제 이 군을 통해야 되는 거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경남 함안의 어느 면에서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 산업단지를 만들다고 땅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대요. 면에. 면에요. 근데 산업단지 그냥 그대로 놔둔대요. 방치돼 있어요. 땅만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놓고. 근데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 폐기물로 그걸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게 폐기물 뭐 소각하게 해서 막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결정 권한은 군수한테 있는 거예요. 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네. 결정 권한은 군수한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면에서는 면 주민들이 아니 내가 사는 면에 우리 면 소재지나 초등학교에서도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공장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하다가 이제는 뭐 폐기물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그 전화 주신 분 말씀은 아니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들 보내고 그 주민들 집하고도 가깝대요. 면소지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되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결정권이 없는 거죠. 면에는 결정권이 없고 모든 건 다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도 어쨌든 면사무소 면 단위에서는 결정권이 없다는 게 그 자치권이 없다는 문제죠. 네. 그럼 이제 읍이나 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일 때 그러면은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은 군청이잖아요. 군청, 도청 아니면 뭐 중앙정부. 중앙정부. 우리 어떤 거는 나쁜 것일수록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 물리적으로도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그렇죠. 네. 쉽지 아니, 않죠. 군청이라고 해도 조금 낫죠. 근데 네. 뭐 어디 환경청 가면 뭐 환경청 뭐 환경청이 관할하는 게 뭐 몇 개 한두 개 도를 관할하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가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면에 사시는 분들은 면 소재지 나오는 것도 이제 자가용이 없는 이상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군청까지 가기에는 더 어려우니까 그렇죠. 좀 가까운 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되면 그렇죠. 되게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은 지금 할 권한이 없고 부정적인 일을 막을 권한이 없는 아. 지금의 읍면의 실정이 네.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일은 하려고 하면은 권한도 없고 돈도 없고 나쁜 거는 이거 우리 반대하는데 근데 이거는 결정 권한이 또 뭐 군청이나 도청이나 중앙정부에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하거나 나쁜 결정을 막는 단위가 왜 읍이나 면이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단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좋은 일이라는 건 필요한 일이잖아요. 주민들에게나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는 주민들이 알잖아요. 네. 예. 우리 마을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주민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뭐 옛날에는 마을, 지금은 이제 마을에 워낙 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됐으니까 마을 차원에서 뭘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면 정도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아는 게 한 면 정도 차원인 것 같고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을이나 면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거든요. 농촌은 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의논을 하는데 그럼 얘기를 해보면은 아 이거는 나쁜 거네 우리 반대해야 되겠네 그런 의견은 면 정도면 충분히 다 민주적으로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 의견을 그 의견대로만 된다면 그렇죠. 걱정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주민들이 어려운 거는 우리는 다 반대하는데 막 군청이나 도청이나 막 중앙정부가 막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읍만 해도 좀 다르고 동은 훨씬 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은 면 지역 사람들의 어떤 소속감이라는 게 네, 되게 맞아요.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면에 무슨 일이 있대라고 했을 때 우리 동에 무슨 일이 있대 혹은 우리 읍에 무슨 일이 있대 이런 표현을 사실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면에서는 야, 우리 면에 그 일이 그렇죠. 있다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사실 일상적으로 나누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어떤 밥상위에 주제로 올라오기도 하고 회의 안건으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면이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자치라는 게 그냥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어떤 소속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면 단위는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꽤 활발하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 자치를 이야기할 때 어떤 공동체 자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유효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뭐 홍동, 장곡뿐만 아니라 이제 안남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 다 면이잖아요. 네. 면이고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저는 좀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이제 외부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뭐 그렇게 해서 뭐가 좋아 뭐 그렇게 뭐 분권해서 된 게 뭐야 그런 이야기들인데 시군 단위 자치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엉망인 경우가 많지만 면 단위로 들어가면 안남의 사례도 그렇고 홍동이나 이런 곳의 사례도 그렇고 오히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작은 규모에서 홍성구는 아니지만 혹은 옥천구는 아니지만 둘 다 참
나가리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별로지만 그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 해도 훌륭하진 않다. 훌륭하지 않다 해도 근데 이제 면 단위에서 어떤 활동들 이렇게 보면 되게 유의미하고 우리가 도시에 살거나 동이나 혹은 이런 도시적 감각으로만 사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진짜 되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자취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어떤 사례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면 단위의 자치 활동들을 계속 육성하고 지원하고 거기 계속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읍면 자치가 된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들이 읍면에 부여되면 자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몇 가지 언뜻 생각드는 게 이제 면장님이 있거든요. 네네.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면에서는 우리 모든 행사에 다 면장님을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면장님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면장이 이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냥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몇몇 군데에서 이제 면장을 주민추천제 네. 같은 시도를 했었거든요. 읍면장 주민추천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주민들 앞에서 그 면장이나 읍장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발표도 하고 주민들이 심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가장 좀 선호하는 그런 분을 이제 면장으로 모시고 그분이 좀 임기도 좀 보장해줘가지고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순환 보직 개념으로 임명하는 읍면장 체제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것만 돼도 저는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읍면장을 주민들이 뭔가 참여해가지고 우리 읍면의 장으로 모시고 그분이 임기를 보장받고 좀 2년이든 3년이든 좀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별로 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또 이장단 협의회도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 네. 뭔가 읍면 단위에서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조직들이 조금 대표성도 좀 강화하고 좀 정비가 돼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좀 읍면의 중요한 일들을 좀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면은 그걸 이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집행하는 그런 게 뭐 자치잖아요. 네, 그죠? 자치니까. 그래서 이제 읍면장도 주민 추천으로 하고 이나 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도 조금 더 대표성도 강화하고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좀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읍면별로 보면은 너무 쓸 수 있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예. 그걸 군청에서 시시콜콜하게 뭐에 몇 천만 원, 몇억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읍면에 필요한 일들은 읍면에서 결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만 1년에 한 읍면별로 한 면별로 한 10억 너무 많나요? 아니 10억이 근데 사실 네. 그렇게 큰 돈도 군단위 아니에요. 전체 예산으로 맞아요. 놓고 보면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옥천군이 맞아요. 6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이. 너무 소심한가? 그럼 20억. 거기에 10억이면 진짜 뭐 해봐야 눈꽃만큼도 뭐, 그죠? 안 되는. 옥천은 몇 개의 읍면이 있는데요? 1개 읍 8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90억 면은 밖에 안 되네. 읍은 좀 더 준다고 해도 그렇죠. 읍은 더 준다고 해도 100억 정도면 되네. 100억 사실 100억. 그 정도 금액이면은 그 농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뭐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목욕탕도 만들 수 있고 공동체 식당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거기가 건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무언가 활동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면 지역에 활기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거기 그렇죠. 면 지역에 네.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이게 지역 경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일들이 되는 건데 네. 그 사실 그 예산으로 10억, 20억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진짜 사실 이거야말로 가성비 갑의 그렇죠. 가성비 완전 그 10억이 고안에서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면에 네. 면에다 주면 면분들이 뭐 그걸 어디 바깥에 안 하지요. 그런 최대한 좀 맞아요. 우리가 좀 발상의 환기를 할 수 전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큰 돈이 아니고 사실 맞아요. 전체 예산으로 맞아요. 놓고 네, 보면 맞아요. 그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투입됐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결과가 훨씬 더 크고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걸 자꾸만 그 작은 동네에 사람도 없는데 뭘 쓰려고 해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더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지금 읍면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나 뭐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용도를 정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많잖아요. 국가, 뭐 도청, 군청. 그러면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돈이 쓰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스스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음. 공무원들은 뭐 계속 바뀌니까 대부분 모시고. 시설비일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활용이 안 된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이 돈을 통으로 10억, 20억을 면에서 알아서 쓰라고 줬는데 그 돈을 써가지고 만약에 뭘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다 평가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교훈을 얻고 그죠. 또 아니 똑같은 돈을 줬는데 A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고 B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서로 또 배우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쟁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그런 방식이 좋은데 지금은 돈이 들어와도 다 용도를 정해가지고 다 돈이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게 뭐 하는 건지 건물이 세워져도 사실 내가 구체적으로 막 찾아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동네에 돈이 들어오는 오는데 저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의미 없이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어떤 큰 예산들이. 그러게요. 읍면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계획하고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뭐 재원이 좀 보장되고 이러면은 조금 더 활기 돋고 재미난 읍면살이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리고 그러면 자기 읍면별로 이렇게 또 그걸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읍면은 뭘 좀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뭘 좀 이렇게 발전 방향으로 내세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읍면이 행정 단위인 거잖아요. 그냥 하부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데 하부 행정 조직인 하부 건데. 행정 조직이라는 말이 결정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읍면 수준으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그렇죠. 아, 농촌 대부분이 지역은 그래요? 대부분 다 읍면 단위로 자치를 하는데 아. 한국만 이제 1961년에 5.16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읍면 자치를 했었죠. 했다가 이제 그때는 읍장, 면장, 읍의회, 면의회 다 뽑았는데 네. 근데 이제 1961년에 이제 그게 폐지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외국은 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도 다 기본은 읍면 단위 자치라고 봐야 되죠. 농촌은 왜냐면 이게 다녀 보시면요 면 정말 넓어요. 같은 면에 살아도 보기가 힘든 마을들도 있어요. 면에서 면 끝까지는 네. 진짜 그렇죠. 네. 한 30분 걸리는 동네들도 있고. 구는 하니까. 너무 넓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서울은 진짜 좁잖아요. 서울은 좁은 거죠. 서울 좁은 면적 거죠. 자체가 면 하나 정도의 크기인 곳도 있을 않을까요? 서울보다 면적이 조금 더 큰 군들이 많죠. 군.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구 뭐 예를 들면 강남구 뭐 무슨 구에 한 몇십만 살잖아요. 네, 네. 그게 한 면 정도 넓이가 되죠. 보통 구 넓이가 구 넓이 정도가 면 정도 넓이 되고, 면이 그거보다 넓은 면들도 많고. 서울특별시 면적 네. 정도는 군 단위 정도의 면적. 그렇죠. 군 단위 정도죠. 그러니까 네. 봉화군 인구 3만인가? 네. 봉화군이 네. 봉화군이 아마 서울보다 훨씬 넓을 걸요. 그러니까 면적이 면적이 넓. 예. 멀다는 거죠. 그 서울이 넓다면 봉화군은 진짜 넓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서울에 뭐 구도 하나가 그래도 구도 보면 꽤 넓잖아요. 예. 면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 넓으면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군청에서.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초지자체 그 인구 규모로 봤을 때 기초지자체 그 규모가 전 세계 압도적으로 1위라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네. 22만 명 정도의 수준이라고 22만이요. 네, 하는데 한 개 이제 지자체 평균 인구가 물론 이제 이게 도시 지역이 다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군 단위보다 훨씬 더 인구수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1위일 정도로 네. 제일 큰 기초지자체가 있고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곳들도 크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는 더 작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요새 추세는 좀 뭔가 키우려고 하는 추세 아닌가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됐잖아요. 한국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네. 사람들이 막 출산율도 낮고 뭐 집값은 비싸고. 그러면은 이제 읍면 자치 방향은 알겠는데 이 읍면 자치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법 제도 이런 거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보다 좀 더 큰 거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농촌에 사는 분들도 네.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음. 도시에 사는 분들은 좀 농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촌이 없이는 도시도 존재할 수 없고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너무 농촌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다. 특히 정치나 뭐 행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다 농사를 한 번씩 짓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이건 좀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옛날 조선시대 때는 선출직이 그런 거 되려면 있었죠. 선출직이 되려면 반드시 어느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1년은 반드시 어떤 농농사를 지어본다거나 사계절 농사는 지어봐. 네, 그거를 급진적이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마음에 듭니다. 생각합니다. 마음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아니 네. 도시 농업이라도 좀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진짜 텃밭이라도 해봐야 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지. 그래야지 이제 농촌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개발주의적인 어떤 담론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먹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그렇죠. 기후 위기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골프장이 웬 말이고 무슨 또 이 개발을 하는 게 설악산 케이블카가 웬 말이고. 네, 그런 개발주의 담론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헤쳐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 이 은면 자치 운동이 기후 위기 운동이나 혹은 저는 페미니즘 운동과도 굉장히 또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들을 우리가 계속 꿈꾸고 있는 영역의 일들이고 실제로 연결고리들이 참 많기도 해서 이렇게 좀 서로 같이 연대하고 확장하는 네,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음연 자치를 향한 디딤돌이 있다면 디딤돌 전국에 많은 활동 같은 저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라는 디딤돌이 있군요. 조직이 네. 3월 14일 날 발족했는데 그쵸, 그쵸. 네. 예, 일단은 그래도 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직 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걸 표방하고 여기에 딱 초점을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읍면 자치라는 데 초점 맞춰서 모였다는 거는 어쨌든 저는 의미가 크고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게 면 단위 자치, 읍 단위 자치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그냥 나만의 생각이나 우리 동네 몇몇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힘이 모이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나눴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왜 지금 읍면 자치인가요? 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면. 파면 다음은 읍면이다. 지금이 파면 직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파면 직후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우리가 내란이라는 약간 좀 되게 낯선 일을 겪었잖아요. 네.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일을 겪었는데 네. 그 원인이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한국이 너무 그동안 좀 잘못된 길로 달려왔다라는 면도 있고 뭐랄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좀 쉽게 생각했다는 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하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 선출직 뽑으면 민주주의가 되고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좀 우리가 일상에서부터 뭔가 좀 차근차근 민주주의를 좀 다져나가는 게 필요할 텐데 사실 도시도 그게 필요하죠. 도시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공간에서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게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아직 그런 어떤 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전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곳이 이제 농촌의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파면 다음에 우리가 좀 민주주의를 좀 차근차근 좀 다시 다져나가고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파면 다음 읍면이 아닐까. 네, 그런 또 좋은 좀 너무 문구가 무리한 이야기. 아니요, 아니, 너무 좋은 좋아요. 문구예요. 좋은 문구. 파면 다음 읍면이다. 이건 구호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저는 이만큼의 강력한 훅이 없는데 지금. 뭐 저는 나답게 한번 네, 해보시죠. 나답게. 저 나다운 삶을 위해서 읍면자치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네. 사실 힘들다 진짜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세월이 갈수록 또 세대를 거쳐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만든
이 신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상상되는 경향들이 좀 굉장히 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 어쨌든 이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이 자치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 이 구조적인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서는 역시나 읍면이라는 가장 낮은 단위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시작될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좀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작은 학교 문제도 그렇고 요즘 뭐 교육 문제들 되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어린이나 청소년 문제들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노인 문제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일자리라던가 청년 문제라던가 농업 문제라던가 이 우리 사회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사실 기초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답게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는 읍면 자치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읍면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읍면 자치가 풀려야 이 다음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읍면의 활기 같은 두 분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정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너무 쑥스럽네요. 네. 오늘 쑥스러우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읍면을 더 깊고 즐겁게 알아갈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텐데 자분자분 컨텐츠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로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팟빵 등 오디오 채널로도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읍면의 활기를 위해 월간 오기내도 구독해주시고 구독 감사합니다. 네. 읍면동리 도시공부 채널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분자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